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방송통신대학교랑 이 학점은행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학점은행제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를 설명 좀 드릴 거예요. 이제 방통대 현재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좀 목차로 나뉘어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2가지 제도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 두 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이 학점은행제 과정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자, 첫 번째 목차입니다. 자, 이 학점은행제, 방송통신대학교 어떠한 제도의 차이점이 있고 장단점들이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이 방통대 같은 경우는 이 학위 수여는 이제 방송통신대학교 총장 명의로 이제 나중에 졸업을 하면 받게 되고요. 이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는 교육부 장관 또는 대학교의 장에 의해서 학위를 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자, 학습 기간은 자, 방통대는 4년제 학위 받으시려면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자 기준으로 해서 4년 정도 다니셔야 되고요. 2년제는 2년 정도 다니셔야 됩니다. 즉, 이 학습 기간을 단축하라는 것이 좀 이제 힘들죠. 편입을 해서 들어가는 거 아닌 이상은 좀 힘들고요. 학점 은행제도 같은 경우는 이 4년제 학사학위도 1년 과정으로, 2년제는 뭐 최소 6개월 과정으로 해서 진행할 수 있다 보니까 이 학습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 방통대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졸업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들이 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시험 보러 갈 때 아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수업 방식 자체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시험을 보는 것들이 있고 뭐 1, 2주나 뭐 한 학기에 몇 번 참석하는 수업도 있다 보니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한테 조금 이제 힘들거나 버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학점행제를 하시다가 방통대로 가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근데 이 방통대를 다니다가 학점행제로 전향을 해서 이어서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자, 학습 관리 부분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자, 방통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개인 학습 플래너가 없이 혼자서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이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는 개인 학습 플래너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어떠한 학습 플래너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자기의 학습 설계라든지 관리 부분이 좀 많이 틀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관 같은 것들은 학습 플래너가 없는 것들도 있는데요. 있다라고 했을 때 조금 잘 선택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개강 같은 경우는 이 방통대는 뭐 1학기가 3월, 2학기는 9월 이렇게 딱 학기 기간에만 접수를 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이 학점은행제는 이 개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학기가 이제 보통 12월에서 5월 사이에 오픈이 되고요. 2학기는 보통 6월에서 12월 사이에 자주 이제 많이 오픈이 된다는 점. 그래서 내가 시작하고 싶을 때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고요. 하지만 이 등록금 부분에 있어서는 방통대가 좀 저렴한 편입니다. 한 학기 등록금이 30에서 40만 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는 뭐 한 50에서 60만 원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학과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평균적인 거고요. 뭐 기관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뭐 사이버대학교 같은 경우는 좀 더 비싸죠. 네. 전산원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대학교랑 거의 동일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수업 방식 좀 설명을 드렸고요. 하지만 이 방통대를 했다고 해서 이 학점행제로 해서 학위를 딴 것보다 뭐 좋다거나 뭐 안 좋다거나 이렇게 사회적인 인식은 제가 볼 때는 현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떠한 제도를 통해서 학위 취득을 하시더라도 사회적인 인식은 현재 크게 뭐 차이가 없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학점행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또 교육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점은행제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 학점은행제도란 일정 학점을 취득을 하셔갖고 뭐 학위라든지 자격증 같은 이제 것들이 취득이 가능한 국가 제도 중 한 가지입니다. 자, 학점은행제 학위 종류는 크게 보면은 이렇게 뭐 좀 더 있는데요. 네 가지로 크게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년제 학위, 뭐 2년제 학위, 뭐 복수 전공학위, 부전공 학위로 나뉘어져 있고 중간에 뭐 3년제 학위도 있긴 한데요. 3년제 취득하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정 학점이 되면 학위를 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4년제 학위는 140학점을 취득하셔야 되고 이 복수 전공 학위는 4년제 학위가 있는 분들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년제 학위가 있는 분들이 하면서 추가로 48학점을 취득하신 복수 전공 학위가 나오시고요. 2년제는 80학점 학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부전공은 2년제 이상 학위가 있는 분들이 따를 수 있고 36학점 이상 취득을 하셔야지 나오는 과정입니다. 자, 학점은 이제 이용 대상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고등학교 졸업자, 이와 동등한 이상 학력자분들은 누구든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 포함해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 분들은 다 이 학자면 제도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요. 학위증 같은 경우는 수여 기간이라고 하는데 수여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부 장관 명의로 해서 거의 대부분 학생분들이 받아보시고 있지만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도 많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84학점, 한 교육기관에서 84학점 이상 들으시게 되면은 그 해당 대학교 총장 명의로 해서 학위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학점은 이제 학점을 취득하는 방법이 크게 6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교육원에서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오프라인 수업을 듣는 방법도 있겠고요. 자격증 같은 거 취득하는 방법도 있고, 독학사라는 것도 있고, 전적 대학교 성적을 활용하는 방법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 이렇게 4가지 정도, 3-4가지 정도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학과 선정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학과 선정 및 학습 기간 선정하는 거에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학과 선정 같은 경우는 이 전공 수업이 온라인 과정으로 보통 진행이 가능한 학과를 선정하셔야지 유리하게 됩니다. 이 학점형 제도가 대부분 이제 온라인 제도를 통해서 활용하다 보니까 물론 오프라인으로 통해서 이제 오프라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한 4-5년 정도 추이를 보다 보면은 거의 90% 이상의 학생분들이 이제 온라인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는 이제 정말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선호하는 학과가 경영학과, 심리학과, 아동학, 사회복지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체육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멀티미디어공학, 정보보호학, 영문학 등 다양하게 있고요. 점점 더 온라인으로 해서 진행할 수 있는 학과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좀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과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되실 것 같고요. 자, 학습 기간 같은 경우는 이 학점제 수업은 한 학기가 15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1년에는 이제 2학기 수업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방학도 있겠죠. 그래서 이 4년제 아까 학사학위 취득하는데 140학점을 따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학습 플랜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최소 2학기에서 7학기 정도 과정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2년제 전문학사학위 같은 경우는 이 80학점이 필요하게 되며 최소 한 학기에서 4학기 과정이 걸리게 되고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학습자분의 최저 학력이라든지 현재 스테이트에 맞게끔 해서 이제 저희가 학습 플랜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수 교과목 및 자격증 안내입니다. 자, 아까 이제 4년제 학위를 따는 데서 140학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중에서 140학점은 아무거나 취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공학점이랑 전공 60학점 이상 돼야 되고요. 이 교양이 또 30학점 이상 돼서 이제 토탈 140학점이 되고 현재 그래서 일반 학점은 이제 전공이나 교양학점이 아닌 학점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또 이 전공학점 중 내에서도 이제 전공 필수 학점이 있고 이제 또 전공 선택 학점들이 있는데 학과마다 이 전필 학점이 틀리다 보니까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영학이라고 하면 전필 9과목이고 아동학사는 전필 5과목, 심리학사는 전필 8과목 등 이렇게 학과마다 전필 학점이 다 틀립니다. 아무튼 이 전필이랑 전필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 이 전선 학점을 포함해서 60학점 이상이 되셔야 되고 이 교양학점도 반드시 30학점 이상이 되셔서 이 140학점을 충족해야지 4년제 학위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한번. 자, 전공이 100학점이고 전필 다 포함한 걸로 칠게요. 전공이 100학점이고 교양이 40학점이다. 그러면은 학위가 나오게 됩니다. 단 전공이 120학점이고 교양이 20학점이면 30학점이 안 되죠. 그래서 학위는 안 나오게 돼요. 자, 전공 관련 자격증은 3개까지 또 인정이 되다 보니까 분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단 이제 일반 자격증은 1개까지만 인정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전공 자격증을 3개 따는 거 오케이입니다. 전공 2개, 일반 1개도 오케이. 단 전공 1개, 일반 2개는 안 됩니다. 일반 3개도 안 돼요. 일반 자격증은 1개까지만 인정이 된다는 거. 학습 플래너 분이 학설계를 할 때 이 부분 좀 주의해서 해주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 복수 전공 학위는 48학점을 취득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4년제 학위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추가로 복수 전공 학위를 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48학점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온라인으로 다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자격증은 한 개까지만 인정이 되다 보니까 전공 관련 자격증 한 개 취득하셔갖고 뭐 한두 학기 과정으로 해서 이 복수 전공 학위를 마무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심리학 복수 전공 같은 경우는 온라인 수업으로 뭐 30학점 듣고 직업 상담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은 이게 전필학점으로 인정이 되다 보니까 두 학기 과정으로 심플하게 이 심리학 복수 전공 학위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의무 18학점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온라인 수업 과정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이건 다 포함해서 학점행제로 해서 학위수를 받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18학점 이상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온라인 수업이 뭐 12학점이고 나머지 제가 자격증으로 해서 40학점이 된다고 학위가 나오는 건 아닌 개념이죠. 네,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셨으면 하고요. 자, 2년제 학위 과정 넘어가 볼게요. 2년제 학위 같은 경우는 80학점을 이제 취득하셔야 되는데 4년제는 아까 전공 60, 교양 30이었죠. 2년제는 전공이 45학점, 교양이 15학점입니다. 그래서 전공학점이 현재 45학점인데 학과마다 이것도 또 전필학점이 다 틀립니다. 경영은 뭐 전필 7과목, 아동가족은 전필 5과목, 사회복지는 전필 7과목 다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2년제 학위 따는 데 있어서 전공 45 이상, 전필학점 반드시 충족, 교양 15학점 이상이 되셔야 됩니다. 여기 나왔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전공이 60학점이고 교양 20학점이 학위가 나오고요. 전공이 70이고 교양이 10학점이면 교양 15학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2년제 학위가 안 나오게 됩니다. 자, 4년제는 3개까지 자격증이 인정이 되지만 2년제는 2개까지 인정이 됩니다. 단 여기서 일반 자격증 1개까지 인정이 돼요. 자, 전공 2개 자격증 인정됩니다. 전공 2개 따고 일반 1개 딴 거 인정 안 돼요. 네, 왜냐하면 2개까지만 인정되니까요. 전공 하나, 일반 하나 인정됩니다. 일반 2개 인정 안 되겠죠? 자격증 일반 하나만 딸 수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자, 전문화에 2년제 학위가 있는 분들은 또 타전공 학위라는 걸 딸 수 있어요. 이 36학점 이상을 취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36학점 취득하실 때 이것도 역시 1개까지만 인정이 되셔갖고 자격증은 뭐 온라인 수업으로 18학점 듣고 뭐 텔레마케팅 관리사 18학점 취득하면은 경영 전문학사 타전공 학위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반드시 의무 18학점은 이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마지막으로 학점 은행제 유형인데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유형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네, 이 학점 은행제 수업 방식 같은 경우는 이 평가인정 학습 과목은 이제 100% 온라인 수업으로만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제 수업이라든지 외부 오프라인 수업도 있는데요. 온라인 수업 과정으로 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 적어놨죠. 한 학기 최대 8과목까지 수강할 수 있고요. 동일 연도에는 최대 14과목까지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단 해가 바뀔 때는 한해서만 이제 최대 이제 2학기 동안 16과목까지도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복수 전공학위 취득하시는 분들은 해가 바뀌는 시점에 시작하시게 되면 2학기 과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자, 한 학기는 총 15주 수업이에요. 약 4개월이 조금 안 되고요. 주차별 수업은 2주 동안 아무 때나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한 주차에 한 과목 수업 듣는데 수업 시간이 약 90분 정도 소요가 되시고 있기 때문에 8과목을 들으신다고 하면은 일주일에 약 한 12시간 정도 시간 투자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15주 수업 중에서 이제 3주 이상 수업을 안 듣기 때문에 또 F학점이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자, 오픈북 시험이에요. 온라인 시험이고요. 이제 보통 8주차 때 중간고사, 마지막 15주차 때 이제 기말고사 시험이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레포트라든지 과제 제출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제출을 하게 되며 토탈 이제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시험이라든지 레포트라든지 출석 점수 이런 것들 모두를 합산해서 이제 60점 이상이 나오게 되면은 합격하게 됩니다. 자, 대학을 중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 대학교 성적 가져올 수 있나요? 네. F학점을 제외하고 모두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대학을 중퇴했는데 학점연제로 뭐 학위를 따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성적표 캡처하셔서 저희 쪽에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미리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죠. 아까 뭐 4년제 자격증 추천해달라는 것도 있는데 4년제는 3개까지, 2년제는 2개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학과별로 해서 추천하는 자격증이 좀 다양하게 좀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 종류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 5가지 정도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최근 이제 가장 핫한 자격증입니다. 환경 테스트 과정인데
상급 같은 경우는 17학점, 2급은 18학점, 1급은 19학점, 특급 20학점 이렇게 해서 현재 합격률이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재작년 인기가 많았죠. 소방안전 관리자 2급은 10학점, 자 1급은 20학점 인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이순 연도에 따라서 조금 취득 학점이 좀 틀려지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 전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커멜 같은 경우도 2급은 6학점, 1급은 14학점, 워드는 1급만 또 인정이 돼요. 4학점 인정되고, 직업상담사는 뭐 20학점, 텔레마케팅 관리사 18학점, 유통관리사 10학점, CS 리더스 6학점, 물류관리사 20학점. 이거 외에도 이제 독학사라는 게 있어요. 독학 학위제, 학점에서 주관하고 있는 건데, 1단계 5과목 모두 합격하시면 20학점. 네, 2단계부터 4단계는 이제 6과목까지 볼 수 있고, 최대 30학점까지 학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독학사 과정 조금 더 알아볼게요. 좀 정리를 해봤고요. 독학사 뭔가요? 독학사도 이 학점을 취득하기 위한 제도 중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프라인 시험이에요. 자기가 직접 공부하셔갖고 오프라인으로 가서 시험을 보시는 거고요. 시험이 보통 주말에 있어요. 그래서 1단계부터 4단계에 있는데 단점은 1년에 한 번밖에 시험이 없어서 단계가 떨어지면 내년에 이제 응시를 또 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분들은 1, 2, 3단계를 바로 응시할 수 있고요. 4단계는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 1단계는 3월에, 2단계는 5월, 3단계는 8월, 4단계는 10월 이렇게 시험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있고요. 보통 1단계, 2단계 많이 보시고 있는데 1단계 같은 경우는 한 과목 합격하면 4학점, 최대 5과목까지 해서 20학점이 인정되시기 때문에 많이 보시는 과목들이에요. 국어, 국사, 영어, 국민윤리, 사회학개혁 이런 과목도 많이 보시고 있습니다. 2단계부터 4단계도 많이 보시긴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많이 보는 게 1단계, 2단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쪽에서 이제 독학사 동영상 및 교재를 저희가 또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학점연대 수업은 언제부터 이제 수업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많이 질문을 주고 계시죠. 그래서 언제든지 바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바로 가능합니다. 개강을 좀 자주 한다는 장점 때문에 그렇고요. 단 이제 1학기, 2학기 수업으로 나뉘어지는데 내가 현재 지금 진행하는 수업이 이제 1학기 수업인지 2학기 수업인지는 좀 판단하셔갖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월달과 8월달에 끝나는 수업을 1학기 수업, 9월달과 2월달 사이에 끝나는 수업을 2학기 수업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까지 오늘 이제 학점연대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교육 관련 궁금하신 점 있으신 점은 카톡이나 전화 상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워낙 이제 교육 훈련 기간이 많다 보니까 이 전화 상담만으로 인터넷 블로그에 있는 정보만으로는 확인이 좀 불가하겠죠.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가 카페 회원수라든지 후기 같은 것들 직접 오시면 눈으로 보실 수 있다 보니까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하신 분들은 카톡 상담이나 전화 상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또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